반갑습니다. 경남매TV 정책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허승곤 김해 시장님 모시고 지난 민선시기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저희를 뵙게 된 참 반갑고요. 수고 많습니다. 늘 우리 김해 시내에서 애쓰시는 우리 김해 우리 시장님 뵀을 때 늘 힘이 납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우리 민선 7기 출범 당시에 우리 김해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시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약 이행 평가는 매니페스토 경쟁대에서도 일자리 창출 분야에 최우선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장께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시간이 빠릅니다, 그죠? 예. 벌써 민선 7기가 1년이 지났다고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제 벌써 4년 차가 되고 재선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참 이 어려운 국민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해서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 특히 이제 청년 실업 문제나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다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 유가의 들쭉날쭉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추진했던 최저임금 문제나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참 힘들어했는데 나름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시키고 있는 생명 산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받고 또 영남권에서는 좀 최초로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창업이나 뭐 이런 스타트 기업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고 또 지역의 기업체가 7천여 개 된다고 하지만 대표할 만한 이렇다 하는 대표적 기업이 없다 해서 김해 이런 강소기업을 앞으로 한 5년간 100개 기업을 육성하게 돼서 그 1차년도 사업으로 20개 기업을 선택해서 그 사업이 잘 이렇게 착착 추진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일자리도 생겨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육성시키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이제 지난 1년을 잘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지원, 투자 유치 이런 데 집중해서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시정을 맡으신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지난 또 1년을 들어보면은 또 큰 게 2023년 전국전 유치도 있었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또 세 곳이 지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들뿐만 아니라 또 지난 5월 30일 날 진례 복합 스포츠 레저 단지를 또 첫 사업을 뜨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지난 1년간의 시정을 큰 성과도 내시겠지만 어떻게 또 우리 시정을 맡으신 우리 또 이렇게 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그동안 좀 현안이랄까 중요한 수건 사업들이 중단되고 보류되어 있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동서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동공간 재개발 사업 문제도 실마리를 찾아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군인공제 외 민간 투자를 통해서 서구권에 진례 복합 레저 스포츠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10수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의 원도심 동상해연 보운동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장류에 무게지구에 이렇게 또 선정이 되었었고 또 인제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지역 삼방동 일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전국체전 저희들이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공통공약으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이 확정이 되어서
준비를 착착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 하포천이 아주 국가 하천으로 성격이 되고 또 생태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국가 보호습지로 지정되면서 우리 시의 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제 국비를 가지고 사회적 보상을 한다든지 또 많은 그 미흡한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또 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내걸었던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뭐 이렇게 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김해가 선도 사업으로 진행돼서 주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동부 지역에도 지금 그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도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등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나름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시민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시장에서 워낙 또 도시 전문가시라 이런 시정들을 꼼꼼히 잘 아시고 아주 잘 챙기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이 또 우리 시정을 맡으신 이후로 굉장히 그 가야사 보건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의 수건이 있던 가야 역사문화 환경정비사 구역에 이제 구역이 문화재 구역으로 또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보항동 유지를 위해서 또 많은 또 사업비 확보되고요. 이런 속도를 내고 있는데 또 뭐 가야 전체적으로 또 우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야사 보건사업에 대해서 원래 또 관심도 많으시고 계속 적극 진행할 거기에 대해서 또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해가 이제 정말 그 지구상에 그리 흔치 않는 고대 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대사는 이제 신라의 경주나 백제의 부여, 공주, 익산 이제 뭐 고구려는 북한 쪽이 중심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정말 그 조선의 왕도는 지금의 서울 한양이고 그런데 우리 김해는 가야의 이 고도로서 500년 동안 동시대에 큰 그 문화를 꽃피우면서 이렇게 현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심이 좀 미흡해서 그동안 묻혀진 가야, 잊어버린 가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침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해 줌에 따라서 이제 가야사 왕궁복원이라든지 또 가야역사문화센터를 국립으로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또 대성동 고분을 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건강가야의 고도다움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착착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밀발굴 문화재도 더 많이 발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간에 발굴된 여러 가지 유적 유물들을 이렇게 도 지정이나 뭐 이런 그 보호지역으로만 지정이 돼 있고 국가 사정이나 보물급 이런 중요한 유적들은 또 성격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명심하기 그 가야 왕도 김해가 더욱 더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시장님 특별히 또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우리가 김해시가 물론 기초자치단체지만 폭넓은 정부로부터 이제 행정이나 재정적인 자치가 이걸 부여하는 특례시라는 게 있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김해시를 포함해가지고 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인구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정말 그 전국에 15개인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우리 5천만 인구의 그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이 수도권에 입지해 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우리 경남에는 창원과 김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또 전북, 전주 뭐 이런 등 해서 한 5, 6개의 도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 안을 보면 100만 이상 도시
그러니까 수도권의 세 군데, 우리 창원 이렇게 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많은 부분의 지방 도시들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에는 인구 50만 이상도 특례 도시로 해야 된다. 이게 대체적인 의견이고 저희들도 그동안 꾸준하게 우리 지역 민홍철 국회의원이나 김정호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해왔고 그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통과되어서 우리 김에도 반드시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또 우리 지역 현안 중에 현안이죠. 또 그리고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김해 신공항 문제입니다. 이 김해 신공항 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공무청실 검증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 김해 씨의 입장을 한마디 듣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이게 그 신공항 하면은 뭐 오랜 묵은 수건 사업입니다. 그 과거에 우리 그 이명박 정부 또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무산 원점 재검토 이렇게 되어 오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도 아니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그 할주로가 또 김해 방향으로 이렇게 신설 할주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음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게 대두되면서 마침 우리 김정호 국회의원이 단장이 되어서 부울경 지자체가 함께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정말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안전 문제, 환경 문제, 소음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24시간 운항 문제, 또 화물기가 이착륙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그동안에 추진하던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성격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이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에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했듯이 우리 인천공항을 유사시에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동남권의 관문공항이 들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소음과 안전 문제는 우리 김해 시민들의 어떤 걱정이 큽니다. 이게 해소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해서 중앙정부의 진행 사항을 잘 모니터링해서 우리 시민들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참 사실 우리 김해시와 창원시에 있는 비염산 터널 문제인데요. 또 물론 창원시는 또 창원시 나름의 뭐 인구 유출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로 난실 파악이다 하고 이것도 참 해묵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어쨌든 두 시가 맞닿아 있는 곳이니까 우리 시장님의 어떤 역량으로 아니면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비염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뭐 맞습니다. 이것도 십수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교통은 우리 국민들, 이용자들, 수요자들 입장에서 이용도 편리해야 되고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환경적으로 유리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창원 터널이 포화 상태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사고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세를 겪었고 그 대체 우회도로는 비염산 터널이 유일하다고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창원시장과 더 열심히 협의를 해서 양도시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장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기 문제라든지 방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이 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창원시와 김해시가 걸터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광역 지자체인 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도 공약을 했었고 저도 공약했고 우리 지역 두 분 국회의원도 공약했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공약을 지킬 수 있고 또 양시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예, 우리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계속 우리 시장님께서 주요 시책 앞으로 어떤 그런 이야기 주는데 또 특별히 우리 시장님 마음에 지금 두고 계신 앞으로 중점적 추진의 시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더 간추리고 또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모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등 관련해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사업, 정말 그 어생명, 또 강소특구와 관련해서 연구개발 투자 사업, 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등에서 강소기업 유치, 또 요즘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하는 제조업 핵심 관련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사업들을 정말 좀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국정과제로 채택된 그 가야사 보건 문제도 빨리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또 무엇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원도심과 장유 무게지구, 활천동 삼방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추가해서 진영이라든지 또 내외동이라든지 불암동이라든지 이런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서 많은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시가 국제화 프로젝트를 해서 슬로시티 인정, 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또 창의도시 가이, 또 각종 그 행정 분야에서 국제 인정 기준인 ISO 인정 프로젝트, 뭐 이런 그 국제 건강도시라든지 뭐 국제 그 우리 이 아동 친화도시 뭐 이런 등을 통해서 우리 이 도시가 국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국제 도시들과 경쟁하고 국제 도시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도시 기미가 되어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도 많이 키우고 우리 시가 한번 재도약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2023년도에 제104회 전국체전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만 잘 준비해서 이거 역시 우리 김해가 한 번 더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멀리 한 3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멀리 좀 보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해 시민들이 자긍심이라 할 수 있는 뭐 가야왕도 김해, 가야건국 2000년 세계도시 김해, 제가 비전으로 그렇게 내걸었지 않습니까?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가야건국 2000년 세계도시 김해가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정에 하시고 또 결국은 시정은 결국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민선 7기는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지만 제 자신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해왔고 그동안에 밑그림을 제대로 나름 그리었습니다. 이걸 앞으로는 이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또 뭐 이런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과 긍지가 될 수 있는 가야사 보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빈틈없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들을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감사합니다. 경남일 TV 정책대담 오늘은 허승곤 김 시장 모시고 전반적인 1년의 그 시정 성과와 또 앞으로의 그 시정 방향, 추진 방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긴 시간 내서 우리 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